자, 그렇다면은 양육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정상적인 두 양친이 살아계실 때에는 남성, 여성 두 아빠, 엄마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공동으로 부담하다가 이혼함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 때 아기를 키우는 사람을 양육친이라고 합니다. 양육친이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는 하고 경제 활동을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기를 키우지 않는 사람을 비양육친이라고 합니다. 비양육친. 아기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친은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혼했을 경우에는 비양육친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했던 부분 중에서 일방이 부담했던 부분만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성년은 만 19세라고 합니다. 만 19세 되기 전까지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된다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은 시골은 아무래도 양육비가 좀 적게 들 겁니다. 도시 쪽은 좀 많이 들 거고요. 그런 가감 사유들은 이제 개별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게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육비 지급 청구.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양육비를 제때제때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부모 가정이 아기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못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급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양육자가 대부분 양육친이지만은 제3자일 경우에는 양육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양육자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죠.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다가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상태 명시 이런 것을 민사집행법상에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상에 특이한 제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민사소송할 때 승소판결을 얻었다. 그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되겠죠. 압류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재산 명시신청. 민사집행법이 똑같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다. 그러면은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 채무자는 내 재산이 뭐뭐가 있다고 명시하라. 명시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명시 절차에 거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찾아내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그런 민사소송법의 제도가 있는데,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제도가 있는데, 가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승소판결이 원칙적인 집행권원인데,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 청구하는 들어가면서 동시에 재산상태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일반적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절차보다 좀 간이하게 양육비 청구의 부분에서는 조금 도와주는 의미에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채무자. 어떤 채무자냐? 양육비를 부담해야 될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제재를 갑니다. 제재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받은 채무자는 내 재산이 얼마 있습니다라고 법원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다든지 제출을 안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